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주간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현정익입니다. 오늘은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식 전하면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경상남도를 관통하면서 남기고 간 처참한 흔적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경북 포항 죽장면에서는 불과 3시간 사이 13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포항 지역을 방문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방문해 복구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죽장면은 이번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227mm의 폭우가 쏟아져 시장과 주택이 침수하고 국도 31번 임앞 2교가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이른 아침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죽장시장을 찾아 주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복구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경북도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지역의 피해 조사 및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 특별 재난 지역 건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주 소식입니다. 영주시 부성면 행정복지센터가 특색 있는 서비스를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간 오지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스튜디오 카페를 개설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 카페에 가면 사진 촬영에서 인화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미디어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 부성면은 행정복지센터 내 스튜디오 카페를 개설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용 증명사진 촬영, 인화까지 해주는 원스톱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에서 인화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시내 사진관 및 행정복지센터를 2, 3회 방문해야 하는 노령층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철 부성면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따뜻한 행복 영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주 소식입니다. 성주구는 2020년부터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문화도시 파일럿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아쉽게 탈락했던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재도전하기 위해 성주 문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성주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성주구는 8월 2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주 문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성주군이 법정 문화도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편 문화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주 국민들의 외침이기도 한 이번 선포식은 70여 개 국민단체가 참여한 별의별 실험실 사업 참가단체인 아리랑 미녀 보존회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도시 추진단장의 경과보고, 성주 문화도시가 걸어온 길 홍보 동영상 상영, 문화도시 별고을 성주의 비전을 담은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삶이 곧 문화가 되고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도시를 만들어 진정한 군민 중심 행복 성주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북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은행과 경북 버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특례보증으로 지원받지 못한 업체별 추가 한도가 주어졌고 수혜 대상 업체도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25일 오후 도청에서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간의 경북 버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은행들이 출연한 보증재원은 96억 원으로 15배수인 1,440억 원 규모 융자에 대한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시기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며 지원 희망 업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점이나 지점 또는 협약 금융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 협약이 지역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우공의 딸기가 최첨단 유리온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유리온실이란 말 그대로 천장과 벽을 유리로 만든 온실을 뜻하는데요. 총 2,000제곱미터 크기의 온실을 조성해 연간 150톤 이상의 딸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미작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 정재현 상주시 의회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우공의 딸기는 지난해 7월부터 44억 원의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투입해 유리온실을 조성했습니다. 우공의 딸기는 온실 내 상하 이동식 베드 재배를 설치해 같은 면적 대비 1.5에서 1.7배의 딸기를 심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해 경상북도가 육성하는 딸기 품종인 산타와 알타킹과 같은 신품종을 대량 생산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개척할 전망입니다. 우공의 딸기 유리온실을 통해 상주 딸기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상주방송 아나운서 정혜은입니다. 김천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대 택배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 업무가 많아졌는데요. 김천시가 남부권 스마트 물류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디지털 물류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김천 GMTV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천시는 지난 8월 24일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40억 원이 투입되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드론 실증과 자율주행 로봇 실증,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김천시와 경상북도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디지털 물류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가 4차 산업 미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다양한 미래 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했습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정보건복지위는 관심을 모았던 경북군의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 경상북도 관할 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유보했습니다. 의원회는 제325회 임시회 회기내 일정을 다시 잡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경북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